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중간 선거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중간 선거 당일 날이니까 아무래도 오르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쯤 아마 미국에서 거의 투표 끝났을 거고, 아마 이제 잠시 후부터 개표 시작하겠죠. 개표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표 결과가 오늘 완벽하게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완벽한 개표하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건 한참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 개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개표 도중에 누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급등락을 반복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평상시에 장중엔 이슈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슈가 가끔 가다가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이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슨 선거가 있고 난 그 다음날 개표할 때 한국 증시가 열려있는 그 시간이 딱 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한 번씩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이 이제 그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장중의 변동성은 장중의 변동성인 거고, 지금 코스피는 강하죠. 한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당장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당장 방향성이 한국 증시가 아래로 꺾인다, 그럴 가능성은 제 생각에 일단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보통 이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이 며칠간의 확인 과정을 좀 거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방향성이 꺾인다라고 저는 일단 잘 생각하지 않아요. 몇 번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매매하시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구경하셔도 상당히 재밌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올랐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하는 거 끝내고 좀 오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은 완전히 멈췄고 다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 특별히 뭐가 큰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 중인 거 분명하고, 이제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S&P인데, 지난번에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시장 방향을 꺾었잖아요. 반등을 한번 끝냈잖아요. 지금 반등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다중 바닥형이 되면서 지금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고요. 하여튼 근데 S&P는 이렇게 좀 헷갈릴지 몰라도 나스닥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여튼 S&P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아직 해석될 여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인플레나 경기 침체 우려나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이 일단 계속되고 있어서 솔직히 추세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비교적 오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2달간 하락해놓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지난 2달간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지난 1월부터 해서 빠진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혹은 세계 증시 역사상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금융위기로 갈 게 아니면 여기쯤에선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다고요. 여기쯤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보통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 중인 거죠. 금융위기로 바로 가기에는 금융위기를 낼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한 불안감들 혹은 지금 어디에 무슨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지, 위기급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추세라는 게, 이 모든 시세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 중이니까 이 투매를 봤냐,
투매 아직 안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 볼 때까지 아래쪽으로 빠질 거라는 생각 갖고 일단 뭐 가볍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지금 뭐 단기 바닥을 만들고 추세 전환될 가능성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사실 뭐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이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봐도 약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딱히 뭐 제가 뭐 걱정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좀 신경 쓰고 보고 있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신경 써서 보고 있긴 합니다.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약하고 유로화가 좀 많이 강하고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추세 전환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달러가 추세 전환이 돼버리면은 이 증시도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제 증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얘는 별로 이렇게 추세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이 달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싶어가지고, 달러는 지금 중요한 자리까진 아닌데 유로화가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싸움을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하여튼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하고 있죠. 반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저점 터치하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는 거고, 하여튼 뭐 반등도 뭐 여전히 약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이슈가. FTX라는 데가 뱅크런 났대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좀 일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저항이 11,250인데 11,250 부근에서 이 부담을 느끼고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다. 하지만 일단 위쪽으로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는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고,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는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고, 이 지난 두 달간은 빠졌는데 반등이 지금 이것밖에 안 나온다. 너무 약하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나스닥은 이거 맛이 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는 별 걱정이 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는 S&P고 나스닥이고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저항이 어디 있다.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3,900이 있고 뭐 11,250이 있고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솔직히 변동성 지수가 근데 조금 좀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좀 긴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뜬금없이 어젯밤에 4% 급등했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변동성이 지금 보시면 24, 25에서 이 3거래일 동안 지지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죽는 게 자연스러운데 죽지 않고 어젯밤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그래서 뭐 25나 26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26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이 자리는 그럼 튼튼한 지지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꼬라지를 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저런 모습이 시장이 급등하려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한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미국 증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거는 시장이 뭐 불안해지려고 앞으로 그러는 거다, 앞으로 뭐 하락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게 꼭 지수가 하락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텐데 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미국 증시가 당장 급등하고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기는 좀 다소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는 지금 급등할 준비가 돼 있어서 급등하는 건데 급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르려면 저항이 없어야 되고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고 매물을 소화해 놓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미국 증시는 지금 그런 꼬라지가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겹겹이 위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심각하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심상치가 않긴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양봉이라고 하나 튀어나왔으니까 뭐 그 변동성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24.5 이 자리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계속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26 돌파 한착되면 더욱더 강하게 홀딩하고 더 물량 추가할 수 있겠죠. 빅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6자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글쎄요, 아마 뭐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좀 체크를 했고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이긴 해요. 이게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뭐 금리나 달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잘 지나갔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이제 전고점 저항 부근에 와가지고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솔직히 싼 고점 만들고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일단 않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 보시다시피 이런 진단도 나오긴 나옵니다. 슬슬 이제 이쯤 하면 인플레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인플레 정점이 임박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냥 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물가 지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죠. 미국 기준으로 해서요. 아무래도 인플레도 계속 물가도 물가랜다. 금리도 얘도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전고점 부근이니까 좀 주춤하고 있다. 또 그리고 중간 선거 날이니까 오르다 주춤하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장기물 금리가 어젯밤에 좀 떨어졌으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한번 좀 좁혀졌겠죠. 그죠? 장단기 금리는요. 그래서 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알기로 10년물하고 3개월이 아마 다시 역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역전될 거예요. 그죠? 어제 또다시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왔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이런 추세는 아마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그죠? 하여튼 뭐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어쨌든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역전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전됐다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박살났었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더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패턴 그런 추세 중이다.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참고로 이렇게 계속 역전이 심화되는 구간에서는 증시는 그래도 잘 버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됐다고 반드시 증시가 대폭락이라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채권 시장이 이상하구나라는 명목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중간 선거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뭐 박스권 혹은 뭐 수렴형 뭐 이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뭐 작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는 달러에 관해서는 뭐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단지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8.6, 108.7 이 정도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저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보긴 볼 건데, 하여튼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전부 다 이게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간 보시면 9월 말쯤부터 해갖고 지금 2달 동안 여기서 저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위쪽에 저항이 제법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세전환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만은 이 추세전환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라 이걸 좀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은 증시도 탄력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겠죠. 사실상 이게 증시를 지금 물 말아먹고 있던 주요 악재이긴 한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증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잘 보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이 파월 의장님이 지금 긴축을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FOMC에서도 그랬잖아요. 니네 긴축 속도 조절론 꿈 깨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꿈 깨라는 아니죠, 그죠? 긴축 속도 조절은 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긴축은 한다 라고 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잘 봐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 지난 2달간이나 저항을 만들어놨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비실비실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분명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요. 제가 아래쪽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죠. 뭐 그 와중에 뭐 트럼프가 다시 대권에 재도전을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저 달러 인덱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여튼 뭐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참고를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좀 그런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 중요한 라인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 다시 터치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게. 이 보시면 중요한 라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라인이 있으면 이 자꾸자꾸 터치하면 돌파 안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이제 다시 터치했는데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이제 몽땅 다 반영된 결과로 지금 이런 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라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이게 좋아 보이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슬슬슬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걸 돌파 안착하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솔직히 지난 3거래일 동안 보시면은 이 중간 선거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여서 저항에 갖다 붙였으니까 솔직히 뭐 계속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자꾸 이 자리 부근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라고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해서 야 뭐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이게 솔직히 보시면은 2021년 1월부터 해갖고 지금 1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이 유로화 약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걸 기대하는 게 뭐 자연스럽긴 합니다. 특이한 이슈가 없으면 이쯤에서는 이제 방향 전환 된다고요. 여기서 더 아래쪽으로 유로화가 약세가 되려면은 어떤 진짜 금융위기급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긴 한데 아직 그런 건 없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하락했다, 뭐 충분히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게 그 투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반영됐다, 아래쪽으로 하도 많이 해먹어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해먹기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죠. 분명히 좀 많이 해먹긴 해먹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준의 긴축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딱히 뭐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될 만한 그런 이유도 사실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난 3개월 뭐 혹은 뭐 몇 개월 동안 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 선거라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좀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고, 이 중간 선거라는 이슈를 제껴 놓고도 한국 증시는 이미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 증시는 일단 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중간 선거라는 재료로 해서 막 움직일 건데, 중간 선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급락을 하면은 그건 아마 또다시 아마 눌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꺾이길 바라시는 분들은 시장이 중간 선거 결과를 재료로 해서 코스피가 차라리 대폭등 해버리는 게 대응이 편하고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상승 중이다라는 걸 일단 잊으시면 안 되겠고, 특히 이제 뭐죠? 지금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저항이고 뭐고 간에 그냥 무조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꼭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오늘 잘 봐야 됩니다. 59만원 테스트하고 있는데 59만원에 대해서 이제 오늘쯤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주거나 뭐 하여튼 좀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오늘 이제 59만원 잘 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5일선 붕괴시키게 되면은 59만원에다 대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킨 거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뾰족한 천장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지금 이제 지난 4거래일 동안 멈춰 있는 꼬라지로 봐서는 이거 둥근 천장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지난 4거래일간 넘냐 못 넘냐, 이 자리 넘냐 못 넘냐, 이걸 이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또다시 오버슈팅이죠. 네, 또다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 두 종목이 이렇게 강하니까 한국 증시 강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딱히 뭐 지금은 지난번에 코스피가 이 8월 달부터 해갖고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딱히 위에 이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오르면 이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요. 급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콜옵션들 보이시죠?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 네. 충분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꼭지점 잡으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그 계좌 평가액 좀 보지 마시라고요. 그 의미도 없는 사이버 머니를 그 뭐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나 매매할 거 아니다 그러면 그거 볼 필요 없죠. 뭐 한다고 봐요 그거를. 예,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 흐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가 변함이 있냐? 그런 건 없다.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이제 개미탑을 열심히 쌓고 있다. 콜옵션 이런 거 보시면은 개미탑 신나게 쌓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보시다시피 1030까지는 시원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오를 수 있을려나 어쩔려나는 좀 잘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하고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면 코스닥이나 이런 친구들은 또 좀 서운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에 돈 빨리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약간 좀 지난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전부 다 슈팅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매한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 코스닥이 좀 서운했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약간 무지성 상승, 오버슈팅 뭐 이런 구간으로 좀 들어와 갖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그냥 뭐 다 오르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의 뜻에 웬만하면 순응하시고 좀 개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중간 선거 결과 잘 보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